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낮 12시 30분을 조금 지났습니다. 아침에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최근 유튜브 강의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유튜브 강의를 내가 보고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녹화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게 낮에는 그거 뭐라 그러나 생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업로드라 그러나 그게 생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7시 한 40분에 했는데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한 5시간 돼도 아직 안 됩니다. 20분짜리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밤늦게라든지 저녁 한 6시 지나면은 빨리 돼요. 그리고 아침 한 7시 이전만 하더라도 그게 빨리 되는데 7시 딱 넘어서니까 하여튼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5시 반 정도까지는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내가 한 것을. 아침에도 내가 말을 했는데 지금 경남 그 도당방에서 보니까 바람이 서강종 그 위원장님께서 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고 연을 막 띄어가지고 허경영 써붙여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바람을 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맞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참 진짜 24시간 하루 24시간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늘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33가지 공약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이 세상이 열릴까, 또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허경영 총재님의 바람이 부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죠.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그 이병철 회장님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이재용 회장님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허경영 총재님으로부터 아마 그 70년대 중반에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사업을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저기 정일건 전 국무총리라고 계시죠. 그분의 이제 아들이 하는 그 한국 반도체인가요?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그 맨 처음에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그걸 쭉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쭉 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것은 1983년도라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77세로 돌아가셨는데 1987년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1983년 같으면은 4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73세 되던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던가 봐요. 물론 그 이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제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그 미국에 가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만나고 그걸 한 가정에서 이 앞으로는 참 허경영 그 전에 맨 처음 만났을 때 양아들이죠.
허경영 그 자기 양아들이 이야기했던 그 반도체가 정말로 앞으로 확실하게 뜬다 이렇게 알고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밀어붙였는데 그게 이제 막 노상 적자야. 그러니까 83년도 적자, 84년도 적자, 85년도 적자, 86년도도 적자, 87년도 돌아가시는 그 해도 적자라고. 적자니까 그 삼성에 계시는 그 이제 주요 간부가 그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가 되었으니까 옆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유언에다가 그 이건희 회장이 저 자기 아들이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삼성에 관련되는 분한테 절대로 반도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좀 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심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도 그 당시를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나라에서도 반대했고 전부 다 반대했어요. 전부 다 반도체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어떤 그 기술을 배워와야 되는데 하여튼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제 이병철 회장님은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1987년도에 그 당시에 삼성에서 벌어들인 돈이 뭐 한 1200억인가? 막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것이 2000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땅 돈 전부 다 벌어 가지고 반도체 하는데 이제 투자한데 돈을 퍼봐도 모자란다. 800억이 모자라니까 그 반대를 자연적으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병철 회장님은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거다고. 붙여가지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88년도에 그때 대박이 터진 거예요. 88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가정에 하여튼 컴퓨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신의 한 수에 놓으시는 그분께서 말하는 거 보니까 참 하여튼 그 들어간 사유가 있더라고. 내 입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가정에 컴퓨터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보급이 되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이전에 그 삼성에서 이제 반도체를 그 생산하고 연구하고 함으로써 생긴 그 모든 그 적자를 모두 다 한 번 딱 해결 다 하고 말이에요. 돈이 엄청 남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다 말이에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 당대에 이병철 회장님은 그렇게 대박 터지는 것을 못 보고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열매는 이건희 회장하고 또 이재용 지금 이제 저 회장님이 그걸 누리고 있죠. 삼성의 미래는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참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경영 총재님이 대천재시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구하실 분이고 온 인류를 구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확신을 하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좀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지동설과 천동설과 같아요. 이거는 정인태 교수님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그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5, 600년 정도 됐죠. 그 당시에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이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그게 정말 말해서 천동설 아닙니까? 천동설이 주류가 맞죠.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분이, 특히 갈릴레오는 이제 그 만원경이 일반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는 그런 만원경이 아니고 만원경이 천배가 이제 그 배율이 높은 그런 만원경을 가지고 목성에도 이제 위성이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 이제 지구에도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듯이 그 목성에도 목성에 위성이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5번째 별 목성에도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을 만원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확실했다 이 말이에요. 확신해서 그 누군가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 지동설을 이렇게 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한다 이러면은 갈릴레오를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뭐 지동설이 상식이지,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그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다 굳어졌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그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사기꾼 그래요.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마 나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주위에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약을 이야기하고 또 월남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 주위에. 그래가지고 6.25 월남 참전 용사는 이제 5억 원을 주죠. 5억 원을 일시불로 주고 매월 300만 원을 준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이제 갔다 온 사람은 그런가 하라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에이 사기꾼이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못 알아보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이제 다 이제 그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오는데 오게 되고 그것이 열나와 같은 이제 그 지지로 이어지 가지고 대통령에 이제 당선될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한 말이 반복이 되는데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살까 이 생각은 거의 안 했어요.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물론 뭐 잘 살면야 좋죠.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풍요스러우면 좋지만은 나는 그 생각은 좀 덜 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못 살더라도 말이에요. 두 눈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대기적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가지고 깨닫는데 여기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아침에는 내가 흘러 지나가는 말로 기독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한평생을 보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내가 그 기독교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이제 쭉 추구를 하다 보니까 참 결국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온 인류가 갈망에 맞지 않았던 바로 이제 바로 그분이시다. 참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사이비 종교가들이 자기가 자칭 이 세계를 통치할 그런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고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극락정토가 되는 지상 성경세계가 되는 또 불국토가 되는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바로 열어주시는 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하면 너무 길어요. 그 상당히 어려운 막 기독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문제점 그 해결책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짧아서 안 돼요. 하여튼 확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세계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 즉 세계 황제가 되시고 또 그 2단계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서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서 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작년 8월 달에 죽음과 더불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당선되시가지고 서울시정을 이렇게 진짜 인기 그 공약이 다 이루어지가지고 그것을 보고 전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엄청 지지해서 될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되질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빼고, 그런데 결국 되는 거는 되는데 지금 허경영 지금도 바람이 부는데 허경영 총재님의 바람이 이래 부르는 것은 어떤 바람이냐니까 작년 4.15 총선의 부정과 금년 일주일 전에 있었던 4.7 선거의 이제 부정 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허경영 총재님의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정선거를 밝혀낸다고 저게 막 이의가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존 그 정치가들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번 찍혔다 그러면은 틀어서 먼지 안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선거법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나 걸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나오게 되면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 당선 무효형만 받는 게 아니고 10년간 그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은 10년 뒤에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야 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있었지만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은 그러나 인기는 더 올라갔잖아요. 그를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참 이 시대의 희망이고 참 대한민국을 구하실 분이고 전 세계 인류를 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셔가지고 엄청난 그 국가혁명당이라는 당도 이렇게 진짜 만들었고, 그렇게 10년 동안 그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은 이렇게 일치월장하고 있지만 일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은 거진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는 걸 알면서도 용기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그 4.7 그 서울 보궐선거가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아마 그 바실리아 TV 조슈아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보고 그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밝혀라. 설령 뭐 서울시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당선됐는데 뭐 끝났다 이게 아니고 사전 선거에서는 이게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 더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그 차이가 좀 줄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밝혀내라.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면은 오세훈 당신 그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는 대통령 안 해도 좋다, 안 나가도 좋다, 이것을 밝혀낸다 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 7가지 말이야. 그 7가지가 부정하다, 이제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TV 보도하는 데 있어도 불공정하고 기호 순번 정하는 것도 불공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7가지를 내세워 가지고 민사 형사에 대한 이제 민사 형사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40억 원의 돈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15% 이상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4월 7일 날
그때 5시 한 40분쯤 됐나? 그때 내가 내 1시간 20분짜리 내 유튜브 강의에서 그랬어요. 내가 유튜브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총재님께서는 아마 그 선거 비용을 보존받는 15%면 보존받으니까 최소한 15%는 나는 되리라 그렇게 본다 그랬어요.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당선이 되면요 오죽에나 좋겠나마는,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5%는 받아서 선거에 들어간 비용 40억 원인데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될 거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래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뭐 언론에서는 1.07% 됐지만은 실제는 15%다 이 말이에요. 1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억 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는 못 준다 그러면 투표 한번 열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지금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흘러가는 분위기, 미국하고 우리나라와의 정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흐름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오늘이 14일이니까 어제 아래 이제 힐러리가 2차 재판이 있었어요. 관타나모죠. 관타나모 거기서 2차 심판이 있었고 재판이 열렸다 이 말이야. 4월 8일 날에 또 열렸고 어제 아래 두 번째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4월 8일 날 할 때 힐러리가 이제 이렇게 자기 재산이 드러나니까 저 바다나 이렇게 강가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려버리면은 고기가 물에서 이제 있다가 넣어버리면 팔딱팔딱 뛰잖아요. 안 그래요? 고기 잡아가지고 밑에 이제 바구니에 놔두면은 고기가 막 공기가 부족해서 말이야 팔딱팔딱 뛰듯이 그렇게 팔딱팔딱 뛰었다 그러더라고. 자기 재산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쇼도 하고 말이야. 마치 아픈 사람처럼 말이야 정신적인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쇼를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추접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야 끝판이 좋아야 된다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말이야 국무장관이니까 굉장하지. 그리고 또 거의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때는 거짓 언론에서는 힐러리가 당선된 것처럼 그래 보도했다고.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판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자기 재산이 다 드러났죠. 아동 매매하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트럼프가 취임할 때부터 카발들의 세력을 작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부정선거가 최대 이슈예요. 지금 아리조나주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조지아주 이런 데서 지금 재검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한 2달 뒤에는 합법적으로 다 판결이 옳게 나게 되면은 진짜 미국 대선에 대한 모든 그 부정선거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고 전 세계 인류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이제 트럼프가 복귀하게 되고 복귀하게 됨으로써 카발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무기가 언론인데 언론이 이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야. 미 주류 언론들. 그 미 주류 언론들을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하는데 그래 되면 우리나라 언론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정리가 되고 하면은 공정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재판을 걸어놨다고 행정소송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보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인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러나 신인이면 틀림없지 하지만은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도 좀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은 떠나서라도 이야 이분은 진짜 용기 있는 분이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다. 참 이런 분이 진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성을 하게 된다고요. 누가 이렇게 감히 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막강한 의원들을 그 목줄로 딱 잡았다 땡겼다 하는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요. 거기가 왜냐니까 고등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장들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망이 두드리는 대로 자기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들어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그냥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 돌파해가지고 맞서서 싸운다는 거. 그러나 여기 이거는 굉장히 그 용기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지금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작년 4.15 총선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정선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물증이 좀 적었지만은 이번에는 그 국가혁명당 당원도 아니고 일반 그 이 대한민국이 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현장 체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물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투표 참관인으로 참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그 물증 앞에서 진실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엄청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밝혀지는 가운데서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고 지금 이런 바람이 불지만은 이 바람이 허경영 총재님 바람이 세차게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조하는 사람에서 정인태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좀 일반인들을 좀 알기 쉽게 허경영 총재님이 가장 그 대천재적인 분이다.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에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 도당 위원장 대표 되시는 허성정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국민 배당금 148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나라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또 우리 이제 국가혁명 당원님들 또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위에 알려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 엄청난 태풍과 돌풍이 이제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